안녕하세요. 여의도 정리맨 경제평론가 권혁주입니다. 내일 드디어 26일 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그동안 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말도 안 되는 이 정책에 대해서 같이 분노하셨고, 같이 공감하셨고, 또한 댓글로서 같이 소통하셨던 분들, 많은 분들이 26일 내일 있을 이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좀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약속대로 이 영상은 이 확인 지급 대상의 경우 어떤 분들이 받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에 대한 이 영상에 대한 신뢰성을 위해서 잠깐 저를 소개해 드리면 저는 권혁중이고요. 경제평론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름을 밝히고 하는 유튜버고요.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 이렇게 경제평론 하고 있습니다. YTN이라든지 아니면 뭐 KBS, 뭐 KTV 정책방송 다양한 경제평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일 있을 플러스 확인 지급 대상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받으시는지.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상자가 네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 그룹이 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만, 한마디로 그 버팀목 플러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조회를 했는데 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 인증이 안 된다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청했을 때에 사업자 번호를 넣으면 지급 대상으로 뜨긴 뜨는데, 거기를 내가 이제 돈을 받으려고 그러면 본인 인증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된다든지, 타인 계좌의 수령 희망이라든지 계좌 압류 등이라든지 이런 케이스로 못 받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내일 가능하다는 거고, 디테일한 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분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대분류만. 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는 이제 조회는 되는데 증빙 서류를 받아야 되는 케이스가 있죠. 이런 케이스도 내일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자, 지급 대상자로 조회는 되지 않습니다. 신규 신청 및 제출 자료 등으로 지원 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별표 한 5개입니다. 제가 이 대학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별표 5개라고 얘기하는데, 이 별표 5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분노했고 그렇게 말도 안 되고 왜 못 받으셨는지, 왜 못 받았는지, 그러면 이제 26일 날 우리 마지막 한번 희망을 걸어보자. 요 케이스예요. 요 케이스. 조회되진 않지만 신규 신청 및 재료 자출 등으로 지원 요건이 충족 확인되는 경우, 요게 아마 대부분에 아마 해당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못 받으신 분들 중에서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게 요 케이스거든요. 요건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이 지원금을 이미, 이것도 별표 3개. 저한테 댓글로 엄청나게 물어보셨던 댓글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지원금 이미 받았어요. 신청 유형, 그러니까 지급 금액이 변경 또는 지급 대상을 사업체로 추가하는 경우, 이게 뭐냐면 나는 이제는 제한업종이었는데 난 100만 원만 놨다 이거죠. 그 나중에 돈을 어떻게 받느냐, 요 케이스거든요. 요 케이스 이미 받았어요. 100만 원. 근데 나는 난 유형이 바뀐 거죠. 요런 케이스도 이제 내일 가능합니다. 이것도 질문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내일 이거 꼭 조회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유형입니다.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좀 알아볼게요. 여러분 위해서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이거 재미로 보지 마시고요.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케이스가 받는지, 이게 공부를 해야 진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이번 이 선별 지원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의 신청도 5월에 있으면 들어가셔야 되는데 알아야 들어갑니다. 이의 신청도.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해당하시면은 꼭 보시고요. 자기 주장하십시오. 자, 첫 번째 우리 대분류 아까 얘기했던 케이스 1이죠. 네 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 케이스, 지급 대상자로 조회되는데
아까처럼 뭐 타인 계좌 이런 케이스가 뭐냐면, 자,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 불가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있었죠. 지급 대상도 나와요. 그런데 못 받았다.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자, 제출 서류, 주민등록번호가 등록,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케이스는 뭐다? 주민등록 초본, 이거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통합 유입인장이란 걸 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 통해 수령 희망한 사업체. 이런 분들 있어요. 저한테도 댓글로 주셨는데, 병원 입원하신 분들, 예, 본인이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그럼 대리인이 가셔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통합 위입장. 그렇죠. 여긴 미성년자인 경우 때문에 이제는 미성년자 보니까 통합 위임장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마찬가지죠. 밑에 있는 케이스도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 통합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필수죠. 자, 가족임을 증빙해야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아니면 등기부 등본. 중요한 건 최근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 이내예요. 거기에 도장 찍혀 있잖아요. 도장이래. 그 날짜 찍혀 있잖아요. 발급일 날짜. 1개월 이내에. 자, 그 다음에 타인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또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요거 같은 경우는 어디 있죠? 요거는 그 네이버에 가셔갖고요. 4대 보험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4대 보험 치면은 4대 보험 그 통합 관리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예, 그런 증명서를 띄우라는 거고요. 대표자 사망했습니다. 신청 불가 사업체, 이런 것도 이제 내일, 이런 케이스도 이제 내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자가 이제 승계로 된 경우. 그 다음에 대표자 명인 압류 케이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표자인데 지급 대상자 맞아요. 근데 일단은 계좌 압류가 돼갖고 타인 계좌로 왜냐하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해당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떤 케이스? 압류는 이제 국세나 압류는요 무조건 1순위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순위가 있어요. 순위가 있는데 압류는요 그 어떤 순위보다 무조건 0순위입니다. 0순위 그냥 무조건 1순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압류 통장에 돈 들어가면 바로 압류가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로는 못 넣고 타인 계좌로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도 있어요. 예,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내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서류는 대리인 통장 사본, 통합 이입장, 뭐 가족인 케이스는 이런 서류, 타인인 경우에는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 아까 설명드렸던,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명하는 사업체, 대표자 사망 신청 불가 업체는 예약 후 방문입니다. 예약 후 방문. 근데 밑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요 케이스 그냥 두 번째 케이스죠. 자, 지급 대상자로 조회됩니다. 똑같이 되는데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런 케이스도 있어요.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요런 케이스도 있죠. 통합이입장 달라 이거죠.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협 같은 경우에는 인증서 설립 인가인증 이거 갖고 오란 얘기고요.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이나 긴급 고용 안정 자금 같은 받은 사업업체, 요것도 뭐야? 요것도 내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요것도 많을 거예요. 요 케이스, 예, 요 케이스 많을 겁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나, 이게 자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러는데 긴급 고용 안정 자금을 받은 사업체가 있어요. 예, 요런 사업체 내일 가서 신청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사실 제가 봤을 땐 논란이 있어요. 원래 이거 안 준다고 공지가 났었습니다. 예,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세비자 생협. 예. 그래서 이번에 주죠. 이것도 이런 기업이신 분들 내일 당장 신청하셔야 됩니다. 본인 소속이, 본인이 갖고 있는 법인이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협,
이런 케이스 내일 당장 신청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온라인에서. 예, 받으셔야 돼요. 이런 거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케이스가 두 번째 케이스예요. 자, 세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제가 별표 5개라고 그랬죠? 요건 좀 꼼꼼히 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아마 요것 해당되실 거예요. 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았죠. 그동안 열받죠. 신규 신청 및 제출 자료 등으로 지원 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집합금지 영업 제한 조치 이행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자, 요런 케이스. 나 지급 대상이 안 됐어요. 문자도 안 왔습니다. 조회해도 떨어졌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신규 신청 및 제출 자료 등으로 지급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자, 집합금지 제한 조치 이행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업체. 이거 뭐야?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이거 있잖아요. 다 아시죠? 예. 요거 그 저기 버튼목 자금 플러스 들어가시면 예. 거기 안내돼 있어요. 거기 고지사항에. 아, 이거 볼까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모르시더라고요. 예. 보겠습니다. 여기 버팀목 자금 나오죠. 신청하기 나오고 신청 결과 나오고 안내 영상, 자주 하는 질문, 채팅 상담 이렇게 나오는데, 공고문 서식 들어가면은 이제 안내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내 영상, 이거에 대한 영상 나오고, 이건 아니고요. 아, 그 서류가 사라졌네요. 자주 하는 질문, 채팅 상담. 내일 한번 가보세요. 이거 여기에 하나 단추가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행정서류 안내가 있어요. 행정서류 어디 가서 받으라는 거. 근데 그게 지금 사라졌네요. 지금 또 오늘 와보니까. 이거 채팅 상담, 채팅 상담일 거고. 여기에 보면은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그거 받도록 그 지자체가 안내돼 있어요. 이걸 아예 그냥 가려버리셨네. 이러면 어떻게 찾죠, 사람들이? 이러면은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찾나요? 와, 이거는 좀 그렇다. 예, 본인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업 제한이거나 아니면은 중지당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아시죠. 본인이 알긴 아는데 이거는 좀 안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번처럼 안내가 돼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네요. 네, 일단은 먼저 우리가 할 거 하고 제가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확인서 필요하다. 그래서 관할 지자체 발급입니다. 이거는요. 예, 그래서 혹시나 거기에 뜨면은 클릭해 보시면은요, 관할 지자체 그 안내 번호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뺐나? 하도 민원 전화가 많이 가서. 왜냐하면 그 거기에 보시면요, 그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받도록 그 관할 지자체 서울시부터 수도권부터 다 나와 있어요. 전화번호가. 어디다 전화하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서류가. 그래서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거 꼭 확인해 주시고, 자, 1번 업종, 경영위기 업종이면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이거는 뭐 세무서 가면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확정 신고서도 마찬가지고요. 요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일반 업종이면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자, 그 다음에 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를 재등록한 체육교육교수법 사업체 또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체. 요 케이스도 좀 있었습니다. 요 케이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바뀌었던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 내용은 뭐냐면, 요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해당은 안 되실 텐데, 이게 체육시설 법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 이전에 개업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해서 3월 1일 이후에 사업자 재등록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케이스예요. 요런 케이스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요거는 아마 체육교수부 하신 분들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주위에서 혹시나 주위에 요거 버팀목 플러스 이거를 못 받으시는 분들, 이 체육교수부 하신 분들에서 못 받으셨던 분들이 있으면 내일 신청을 받으니까
꼭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내를 해주세요. 야, 내일 받는 데더라. 내일 받는 데더라. 그래서 신청하래더라. 요거 안내 좀 해주시고, 주위 분들이 계시면. 또한 개인 사업에서 법인 사업자로 바뀌신 분들 있죠. 요거 꼭 내일 신청 받습니다. 대신에 서류는 폐업사실 증명원, 홈택스 가면 다 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요거죠. 요거 2019년 11월 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 하신 분들, 또는 매출액 0원이신 사업체. 저는 여기에 좀 희망을 걸고 싶습니다. 이거 얘기 없었어요. 이거 얘기가 없었다고요. 하도 많이 나누니까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19년도 하반기에 사업하신 분들이 제일 억울하신 케이스거든요. 진짜 이번 정책에서 매출을 19년도 2000년을 비교해버리니 당연히 19년도 하반기에 사업하신 분들 당연히 2000년도에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던, 이거 생겼죠. 예. 드디어 나왔습니다. 11월 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이 미신고하신 분들 있죠. 또한 매출액이 빵원이신 분들 저한테 댓글 무지 주셨죠. 예. 내일 무조건 조회 들어갑니다. 내일 무조건 문자 안 오더라도 일단 조회하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낼 게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온라인 신고예요. 이거 다 온라인 신고입니다. 이거 다 온라인 신고인데 이거는 서류가 다 필요하죠. 근데 요 케이스 있죠. 요 케이스 19년도 11월에 12월에 개업하신 사업자 중에서 매출액이 이제 미신고하셨거나 빵원이신 분들, 요 케이스는 서류도 없어요. 서류도. 예, 그냥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요, 무슨 생각 드냐면, 야, 이거 진짜 무슨 그러니까 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방송하다 보니까 이제 방송에서 아마 저를 싫어할 수도 있겠는데, 진짜 이번 정책은 그냥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냥 진짜 한숨만 나옵니다. 뭐 정해진 게 없어요. 아무튼 제가 무슨 말씀 아시죠? 저랑 같이 댓글로 소통하셨고 댓글로 계속 이야기하실 분들, 안 좋은 말 나올까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요것도 케이스 많았죠. 신청 유형을 변경하는 케이스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집합금지 업종, 제한 업종으로 신청 유형 변경 희망 사업체 있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게 무슨 케이스죠? 이게 뭐예요? 자, 이것까지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업종, 경영위기 업종 등으로 신청 유형 변경 희망 사업체. 무슨 얘기냐면, 저는 집합금지, 저는 영업 제한이었는데 1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이런 케이스 있었죠. 내일 신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댓글로 설명드렸던 것이, 그러니까 본인의 사업체가 나라에 신고됐을 때 일반 업종으로 신고된 케이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는 소팅을 할 때, 그러니까 정렬을 했을 때 이게 영업 제한으로 이제 코드가 안 잡히신 케이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으셨어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질문 주신 분들이. 그러니까 본인은 영업 제한 업종을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봤을 때는 일반 업종인 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이제 변경하신 분들이라든지 뭔가 확인서를 받으신 분들은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를 받으셔서 제출하시라는 얘기고요. 일반 업종으로 신청 유형 변경하는 희망하는 사업체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받아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 지급 기간이라든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확인 지급 신청은 26일 오전 9시부터입니다. 그렇죠? 내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그러니까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버팀목 자금 플러스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들어갑니다.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여기에서 신청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가요? 네이버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이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4차 재난금 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네이버에서 이렇게 치시면 여기 다 나와요. 여기 다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요거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그냥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영상을 지금 영상만 보신 분들도 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일 영상만 보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구나. 이미 지난 영상에 다 소개해 드렸는데 왜 그런 내용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당일 영상만 보시는 분도 있구나라고 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고요. 자, 다시 또 와서 자, 온라인 신청, 이거 온자가 빠졌네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6일부터 버튼극장 플러스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예약한 후 같은 달 7일에서 14일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요 케이스 저한테 많이 질문 주셨었죠. 나 병원에 입원했는데 또한 내일입니다. 내일 수술하심. 그때 제가 댓글로 꼭 건강 회복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당일 못 가는 거죠. 온라인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리인을 통해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한다? 다음 달 6일부터 버팀목장 플러스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예약을 한 후 어떻게 한다? 7일에서 14일 방문하신다. 자, 확인 지급은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류 낼 게 많죠. 서류를 내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시간상 소요가 되겠죠.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 지급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고요. 내가 신청했다고 해서 우리가 신속 지급은 어땠죠? 바로 그날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바로 나왔었잖아요. 당일. 그래서 안 되신 분들, 그러니까 요번에 신청하신 분들은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 5월 중 이의 신청에 대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저한테도 댓글로 많이 주셨는데요. 이의 신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의 신청 언제 하느냐, 그래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때도 댓글로도. 지금 현재의 정부의 그 공식적인 입장은 5월 중 이의 신청 받는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날짜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정부가 5월에는 이의 신청을 받긴 받는데 아직 정확한 구체적인 날짜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나오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의 신청을 어떻게 받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 주장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장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이의 신청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럼 서류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항상 뭐든지 서류와의 싸움입니다. 공적 증빙, 그러니까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자료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다. 한마디로 앞으로는 이제는 진짜로 부딪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받기 위해서 이의 신청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어떤 서류가 준비돼야 되는지 그거를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일 이렇게 되고요. 사실 뭐 할 얘기 많습니다. 저도 할 얘기 많은데 좀 말을 아끼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일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 안타까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뀐 건 없죠. 뭐예요? 매출 하락이 돼야지만 또 받는다는 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역시나 똑같습니다. 매출 하락이 돼야지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조회를 하셔도 안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진짜 제가 여러분 온라인 유튜브로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됐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정보를 드리고자 한번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나 많이 공감해 주셨고 도움이 됐다 그러고, 그 다음에 도와달라 하셔서 계속 이거에 대해서 부당함, 이 버팀목 작업 플러스가 얼마나 황당한 케이스가 많은지,
그 부담에 대해서 공론화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 하셔서 이거는 그냥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분노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 많이 제가 받아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19년도 개인적 사정 때문에 아파서 뭐 일 못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2020년에는 당연히 매출이 오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분들은 못 받으셨어요. 더 황당한 거는 매출이 조금만 올라도 못 받았잖아요. 내 자산이 별로 없으신 분들, 겨우 이제는 근근히 먹고 사시는 분들은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이 안 되셨고, 오히려 크게 장사하시고 더 많이 이 재산이 많으신 분들 조금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고, 이 황당한 케이스가 진짜 이번 버팀목 작업 플러스였다. 말이 안 되는, 정말로. 그리고 무엇보다 근로 의욕, 일하는 그 의욕을 꺾어버리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진짜.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말도 안 된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차마 제가 뭐 이런 데에서 뭐 나쁜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욕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마음은 안 그런데 아무튼 말은 아끼겠습니다. 제 마음 아시죠, 여러분? 저랑 같이 댓글로 많이 소통하셨던 많은 분들, 뭐 추나님 기억나고요, 민정님도 기억나고요. 정말로 많은 분들, 또한 정순님이셨죠? 우리 정순님도 잘 기억이 나고, 정말 너무나 많은 사례들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의 사례를 좀 남겨주세요. 요번에 받았다, 요번에 못 받았다, 나는 지금 이런 케이스인데 받았다. 지난번에 19일이었을 때 추가로 받았을 때, 추가 지원금 받았을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못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받으신 분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댓글로 많이 주셨는데 고맙다고. 좀 사례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보십시오, 이런 케이스도 못 받았는데 이 말이 안 된다. 여러분께서 저랑 같이 좀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양해 말씀 드릴 거는, 제가 댓글을 단다고 다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댓글을 한꺼번에 주셔서 이렇게 쫓아는 가고 있습니다. 댓글을 일일이 다 달아드리고 있는데 좀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다는 부분들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이 너무 길었죠. 이거를 좀 너무 정부가 이번에 좀 그러니까 케이스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눠갖고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같이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리려고 좀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야지만 도움이 되시니까, 대충 설명하고 뭐 기사 읽어보면 이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풀어드리는 작업을 했다라는 것만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여기서 끝나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사항은 또 댓글로 주시면 제가 최대한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의도 정리맨 권혁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